이 사연은 경상남도 한 지방 도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5일장,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시장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북적이는 풍경 한가운데 유독 조용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 위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 소연이었습니다. 26살의 그녀는 빛바랜 청바지와 해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말랐지만 예쁜 이목구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작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 명이 동전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때때로 고개를 들어 시장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아가씨, 드세요. 한 할머니가 호떡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서였습니다. 26살의 그녀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민서는 어머니가 부탁한 장을 보러 온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사달라고 하셨더라. 민서는 중얼거리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시선이 담요 위에 앉아있는 소연에게 꽂혔어요. 저 사람.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볼 때 민서는 그녀의 정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민서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나랑 똑같잖아. 소연의 얼굴은 민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눈썹의 모양, 코의 높이, 심지어 입술의 선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녀는 소연을 계속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설마 언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5살 때 사라진 쌍둥이 언니 소연. 그 이후로 21년 동안 가족들의 가슴에 구멍을 뚫어놓은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서는 소연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자신이 착각한 거라면요?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결국 민서는 뒤돌아서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민서는 소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눈빛, 그 미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언니가 맞을까? 정말로?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21년 동안 그리워했던 언니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녀를 그냥 두고 온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민서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민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소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시장에 가서 그 여성을 만나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았어요.
어제의 그 충격적인 만남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서야, 어디 가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아,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민서는 대답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민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쌍둥이 언니 소연과 함께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둘은 정말 붙어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놀이를 하고 심지어 같은 꿈을 꾸기도 했죠. 소연아, 우리 커서 뭐가 될까? 응,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민서는 나도 선생님, 우리 같은 학교에서 일하자. 그렇게 약속했던 5살의 어느 날 소연이 사라졌습니다. 공원에서 놀다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민서가 돌아왔을 때 소연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했고 부모님은 밤낮으로 소연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소연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그 사건 이후 가족들은 모두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밤마다 울음을 삼켰어요. 민서 역시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언니를 혼자 두지 않았다면, 내가 함께 있었다면. 시장에 도착한 민서는 어제 소연을 봤던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똑같은 곳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민서는 한참 동안 멀리서 소연을 바라봤어요. 어제보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언니가 맞다는 걸 말이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손짓,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어린 시절의 소연과 똑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민서는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민서와 비슷했어요. 혹시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뭔가 드실 것 사드릴까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의 친절이 어색했지만 민서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고맙습니다. 민서는 소연과 함께 시장 안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우동 2그릇을 시켰어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이에요. 김소연. 그 순간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름까지 같다니요. 저는 민서예요. 김민서. 소연은 민서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민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소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저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우동도 아직. 정말 감사했어요. 소연은 서둘러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민서는 당황해서 뒤따라 나갔지만 소연은 이미 시장의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왜 갑자기 가버렸을까?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소연의 표정이 변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서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착각이라면 부모님께 상처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민서야,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보이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서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소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5살의 소연과 민서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민서는 확신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그 여성이 분명 언니라는 걸 말이에요. 언니, 정말 언니구나. 민서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만난 언니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동시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언니를 놓칠 수 없어. 민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소연이 도망가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서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이 좋아할 만한 따뜻한 호빵을 사들고 갔어요. 다행히 소연은 평소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다가가자 소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호빵 드실래요? 갓 나온 거예요. 민서가 따뜻한 호빵을 건네자 소연은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천만에요. 저도 하나 먹을게요. 같이 드셔요. 둘은 나란히 앉아 호빵을 먹었습니다. 민서는 소연의 옆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먹는 모습까지 어린 시절의 소연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살아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저기요. 정해진 곳은 없어요. 소연의 대답에 민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때 소연이 무심코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와.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 노래는 어린 시절 소연이 가장 좋아했던 동요였습니다. 둘이 함께 부르곤 했던 노래였죠.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소연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민서의 말에 소연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잘못 아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언니예요. 쌍둥이 언니 소연. 소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21년 전에 사라진 제 언니예요. 5살 때 공원에서.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소연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서는 그런 소연을 바라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 소연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민서는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은 민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언니 같아요. 뭐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언니라니. 민서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얼굴이 저와 똑같고 이름도 소연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좋아했던 노래도 흥얼거렸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1년 동안 소연을 잊어본 적이 없었지만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민서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소연이를 너무 그리워해서 다른 사람을 언니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정말로 언니예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소연이한테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잖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왼쪽 팔목에 작은 점 모양의 흉터가 있었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생긴 거. 그리고 목에 작은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주신 거.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민서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일 당장 소연을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내일 다시 만나볼게요.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언니가 맞다면,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민서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편 그 시각 노숙자 쉼터에서 소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쌍둥이 언니. 21년 전 소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자신을 데려가 키웠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서를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 말이에요. 소연은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어요. 누가 준 건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사람이 내 가족일까? 소연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부모님과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버지 역시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서야, 정말 확실하니? 어머니가 시장 입구에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분명해요.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소연이 오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실망하신다면, 다행히 소연은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주위를 살피고 있었고 불안해 보였어요. 저 사람이에요. 민서가 부모님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여보, 저게 소연이다. 우리 소연이야. 부모님은 서로를 부축하며 소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세 사람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소연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소연아, 우리가 너의 가족이야. 너를 21년 동안 찾아 헤맸단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살아왔어요. 소연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이것 좀 봐줄래? 민서가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5살의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의 아이 중 하나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저예요? 응, 너야.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민서고.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의 기억은 없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왼쪽 팔목에 작은 흉터가 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곳에는 작은 점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맞다. 정말 우리 소연이야.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그때 소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그 목걸이. 할아버지가 내 돌 때 선물로 주신 거야. 뒷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거야. 소연은 급히 목걸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S, K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소연 김. 내 이름의 이니셜이야. 어머니가 다가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의 가족이야. 제발 믿어줘.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가족이라면 왜 21년 동안 찾지 못했을까요? 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가지 마. 우리와 함께 집에 가자. 민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소연은 그렇게 말하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소연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소연이 충격을 받을 만해. 시간을 주자.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쉼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내 가족일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 인생은 뭐였을까? 소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여성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도 말입니다. 혹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던 걸까? 소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소연은 다시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어요. 계속해서 민서와 그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눈물 어린 표정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민서가 혼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같이 먹을까요? 괜찮아요. 배부르지 않아서. 그래도 같이 있어주세요. 혼자 먹기 싫어요. 민서의 간절한 표정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시장 안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민서는 소연이 좋아할 만한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제가 언니라면 왜 21년 동안 찾지 못하셨어요?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우리가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고 언니는 그네를 타고 있었죠. 제가 돌아왔을 때 언니는 없었어요. 소연은 민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경찰도 부르고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그럼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언니를 데려간 게 분명해요. 소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7살쯤이었어요. 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거든요. 그 할머니가 언니를 데려가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제가 길에서 울고 있어서 데려왔다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민서는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과연 무슨 이유로 소연을 키웠을까요?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을 많이 주셨죠. 소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살게 됐어요. 일도 해보고 여러 일을 해봤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민서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어요. 소연은 민서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20년 넘게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언니일까요? 확실해요.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두 명일 리는 없잖아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때 소연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저 가끔 꿈을 꿔요. 저와 똑같이 생긴 아이와 함께 뛰어다니는 꿈을.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꿈이에요?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웃고 있는 꿈이요. 그게 바로 우리 어린 시절이에요. 민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소연은 민서의 반응을 보며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언니라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21년 동안 매일 언니를 그리워하셨거든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민서는 소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만약 제가 가족으로 돌아간다면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민서는 소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민서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 자신의 언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다시 만나봐도 될까요? 정말요? 정말 만나실 거예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날까요? 부모님과 함께 올게요. 네, 좋아요. 둘은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소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오전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소연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 민서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언니, 민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제부터 소연을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하루 종일 이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소연아, 정말 우리와 함께 가겠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시도해보고 싶어요. 소연의 대답에 아버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혹시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 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확실해질 거야.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체열을 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사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쉼터에서 지낼게요. 그럼 매일 만나자. 시장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야. 민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소연은 매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 어머니는 소연에게 어린 시절 앨범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좀 봐.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의 소연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민서와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닮았네요. 소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쌍둥이니까.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넷째 날에는 아버지가 소연에게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셨어. 하지만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지. 할아버지가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이라고 늘 말씀하셨어. 내가 사라진 후에는 많이 아파하셨단다. 소연은 자신이 그런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5째 날 소연은 민서와 둘이서 공원에 갔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놀았다는 바로 그 공원이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놀았던 곳이야. 민서가 그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그 그네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언니가 화장실에 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소연도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서. 민서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네. 언니가 맞다는 증거야. 6째 날에는 어머니가 소연에게 옷을 사주러 갔습니다. 이런 거 입어본 지 오래됐어요. 소연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좋은 옷 입어야지. 어머니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소연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7째 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사람은 병원에서 만나 함께 결과를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였고 민서는 소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우리 언니야. 소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21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은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네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소연이. 어머니가 소연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백만장자의 손녀가 된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소연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3일 후 소연은 드디어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쉼터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와! 집 앞에 도착한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커다란 대문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웅장한 2층 집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우리 집이야. 이제 언니 집이기도 하고.
민서가 소연의 팔을 끌며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소연은 더욱 놀랐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큰 샹들리에,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언니 방이야. 민서가 2층에 있는 방을 보여주었어요. 방은 정말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큰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 방이 정말 제 방인가요? 소연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이 방을 그대로 두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어머니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소연은 방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인형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민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21년 동안 이대로 두셨다고요? 응,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날 저녁 가족은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소연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많이 드세요. 우리 딸이 너무 말랐어. 어머니가 소연의 그릇에 계속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소연은 이런 풍성한 식사를 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쉼터에서는 항상 간단한 식사만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야.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소연은 혼자 방에 있었어요. 커다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내 삶일까? 너무 꿈 같아. 그때 민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그런데 너무 낯설어서. 민서는 소연 옆에 앉았어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민서야,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 무슨 소리야? 언니는 우리 가족이야.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소연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일어나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찍 일어났네. 잘 잤니? 네. 그런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앉아 있어. 어머니가 다 할게. 소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1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소연을 바라봤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아. 미안해요. 제가 사라져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날 오후 아버지는 소연에게 가족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사업이야. 이제는 내 몫도 있단다. 제 몫이요? 그럼 넌 할아버지의 손녀야. 당연히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지. 소연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백만장자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것 없어. 하지만 소연은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은 그런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은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잘 정리된 나무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때 무언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정원에서 민서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이었어요. 맞아. 여기서 민서와 숨바꼭질도 하고 꽃을 따서 화관도 만들고.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언니. 민서가 뛰어와 소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어? 응. 조금씩. 우리가 여기서 놀던 기억이 나기 시작해. 정말 다행이다. 둘은 함께 정원을 걸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연은 점점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이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일까? 가난했던 김소연일까? 아니면 백만장자의 손녀 김소연일까?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70대 후반의 품이 있는 노신사였어요. 바로 소연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신다. 민서가 흥분해서 소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소연은 긴장했어요. 백만장자인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을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어. 현관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소연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셨어요. 소연이. 정말 소연이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할아버지.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태 살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구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소연을 안아주셨습니다. 소연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소연에게 가족의 역사와 자신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단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지. 내가 사라졌을 때 난 모든 재산을 다 써서라도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연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사업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괜찮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알고 있어. 며칠 후 소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소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분이 제 손녀 소연이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할아버지가 직원들에게 소연을 소개하셨습니다. 소연은 회사를 둘러보며 놀랐어요. 정말 큰 회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걸 이어받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소연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소연은 민서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자신이 구걸하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언니, 왜 여기 오고 싶어 했어?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소연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연아, 어디 갔었어? 며칠 안 보였네.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가족을 찾았어요. 이제 집이 생겼어요. 정말 다행이다. 소연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했어요. 언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저 시장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쉼터를 더 좋게 만들거나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가 도와주마. 정말요? 그럼 우리 가족의 재산을 좋은 일에 쓰는 게 당연하지.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았어요. 백만장자의 손녀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소연은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자선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지은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김소연 자선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 민서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 오후 소연은 가족들과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구걸하던 그 자리를 지나면서 소연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언니, 후회하지 않아? 민서가 물었습니다. 뭘?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 말이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 가족들은 소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네 사람은 집으로 향했어요. 소연은 민서와 팔짱을 끼고 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뭐가? 나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우린 쌍둥이잖아. 시장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로를 도우며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소연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새로운 여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